안녕하세요, 닥터윤입니다. 최근 이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가 됐었죠. 그래서 화제를 많이 모았었는데요. 일간에서는 이 게임 중독이 질병이다 아니냐를 두고도 논쟁이 일기도 했는데, 오늘 닥터윤에서는 이 게임 중독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매번 닥터윤에서 정신과 분야를 책임지고 계시죠. 정신과 전문의 백형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질병으로 분류된 게 왜 하필 게임일까요? 우리가 일단은 뭐 중독이 의심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 도박도 사실은 이제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독이 됐듯이 행위 중독이 이제 점차 인정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뭐 식이장애 이것도 지금 그 행위 중독에 근거해서 보는 분도 계시고, 뭐 아니면은 쇼핑 중독, SNS 중독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게임 장애가 그 어떤 질병 코드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관련된 논문들, 과학적 근거가 가장 많아서, 그 수가 많아서 일단은 그 질병 코드가 부여되게 된 겁니다. 네. 네. 게임 자주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도 뭐 출퇴근 시간에 네. 이렇게 게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예. 게임 주로 하세요? 저는 스포츠 게임을 좋아해서요. 네. 저는 주로 야구 게임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말씀 들어보니까 아들분이랑도 좀 게임 많이 하신다고. 아, 네. 제 아들하고도 이제 제가 종종 가끔 게임을 하고요. 둘이서 주로 이제 야구 게임도 하고, 뭐, 그, 비디오 게임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위 가지고 뭐, 네. 게임도 하고 그럽니다. 네. 네. 게임 중독 어떻게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게임을 하는 것을 자꾸 조절을 못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러는데 그걸 못 하고 계속해서 조절 못 하고 더하고 그래서 실제 시간이 처음에 하루 30분이었던 게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됐다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서 게임만 계속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게임 이외의 다른 활동에는 관심이 없고요. 네. 오로지 생활의 모든 게 게임을 위해서. 학교를 가도 학교를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 이유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뭐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게임을 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다른 학업을 비롯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안 갖고 오로지 게임에만 몰두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게임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아이들이 그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게임에 관련된 그 돈을 사실은 너무 많이 써서, 결제를 너무 많이 해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나빠지기도, 이런 게 부정적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또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떤 본인 개인적인 뭐 생활이나 가족 관계, 아니면은 뭐 교육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 학업을 중단한다든지, 실제로 제가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게임 때문에, 게임을 하느라 자꾸 결근을 하고 지각을 하고 해서 회사에서 이제 그 해고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 문제들, 이런 분야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1년 이상 지속되면은 게임 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정도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즐기는 분들은 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 좀 피해를 입는 분들이 중독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게임 중독 어떻게 치료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본인이 게임 중독이다 스스로 인정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보호자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정말 게임 장애에 해당하는, 이분이 해당이 되는가를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실제 그 보호자나 관찰자가 사용하는 시간과 실제 내원한 그 게임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본인의 의견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게임에 뭐에 중점을 두느냐.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의 경우는 컴퓨터 앞에만 앉아만 있어도 얘는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지 그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물어보는 아이들한테 어떤 게임을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네, 어떤 종류도 중요한 거예요? 종류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친구가 무슨 그 총 쏘는 게임을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은 뭐 물론 최근에는 이런 장르들이 혼합된 게임들이 되게 많아서 그 문제가 꼭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게임을 하는가는 되게 중요하고요. 또 연령에 맞는 게임을 하는지도 네.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하는 네. 하는 좀 사람들이 잔인한 게임이 많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네.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성인이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그분의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역으로 때문에 또 네. 그렇죠. 그렇죠. 어른이 아이 게임을 좀 더 미친 듯이 할 때 네.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게임을 이렇게 선호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내가 정말 게임 아닌 다른 것들이 왜 흥미가 없어졌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의 생활 어떤지, 친구 관계 어떤지, 집안 식구들의 관계는 어떤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공존 질환이 있느냐에 대한 그 확인을 해줘야 돼요. 네. 되게 이제 그 게임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공존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장애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네, 아니면 ADHD라든지, 아니면은 그 약간 사회성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공존 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꼭 확인을 하고 같이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지만 나아지고요. 저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그 게임 사용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게임 사용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게임에 대한 생각, 내가 조절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기저에 대해 사고는 어떤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거를 교정하는 치료를 하고요. 또 그 인지행동 치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대안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네.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뭐 체육 치료도 최근에 한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술 치료와 음악 치료를 주로 많이 권유하는데, 네. 다만 이런 치료를 할 때는 개인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미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한테 미술 치료를 하라고 그러면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더 있겠네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개인의 특성을 굉장히 고려해서 권유하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공존 질환이 있다면 그 공존 질환에 대한 치료, 특히 이제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사례를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어떻게 좀 치료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최근까지는 그 게임 사용 장애가 있는 주 연령층은 사실은 아무래도 소아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특히 이 친구들이 저한테 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등교를 못해서 와요. 게임 왜냐하면, 때문에? 네, 밤에 게임을 하다 보면은 밤을 새우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아침에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사실 이런 친구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어요. 이제 그런 저한테 왔던 친구가 이제 그 게임 때문에 결국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제 문제는 학교를 본인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과 싸우게 되고, 네, 맞아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이제 나빠지고, 그러면서 학교에 가면은 계속 잠만 자고 아니면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실제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친구들하고도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고 결국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자퇴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자퇴를 하고 나니까는 되게 당황스럽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싶어서 저희 병원에 왔었고요. 저한테 왔을 때 이제 그 친구하고는 게임하는 시간은 분명히 인정해 주자,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밤낮이 바뀌는 거는 하지 말자. 그래서 밤낮을 좀 정상적으로 해서 게임을 가급적이면 낮에 하고 밤에는 잠자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갖고 있던 공존 질환들을 네. 치료를 했고요. 다른 대안 활동 권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어쨌든 몇 번의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뭐 치료 안 받는다 하고, 다시 또 밤에 게임하고 아침에 자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치료가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뭐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이 친구가 이제 쭉 다니면서 조금씩 본인이 그런 패턴에 익어지고 좀 나아지고 공존 질환도 나아지고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네.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고 네.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하고요. 아직도 게임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네. 근데 이제는 조절을 이제 가능해요. 조절해서 더 이상 중독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선생님께 되게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고마워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부모님들과 이 학생들의 마찰이 좀 심하니까 부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좀 과한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게임에 대한 이해를 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고, 아이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 무조건 게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네. 못하게 하고, 심지어 제가 본 부모님들 중에는
그 컴퓨터 키보드나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그냥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하는 게임이 어떤 건지 꼭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요. 제가 하는 게임에 대해서 아이한테 자꾸 좀 물어보실 필요도 있고 같이 해보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족 활동들을 같이 하는 네.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게임 이외에 나는 다른 재밌는 것들도 있어 라는 네. 거를 아이로 하여금 알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그럼 학생들 말고 성인의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성인분들은 그럼 나 이제 중독이니까 병가 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네. 그래서 성인의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제가 봤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실제로 그 굉장히 좋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은 현재 치료 중이시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의 경우는 게임에 너무 빠져서 자기 회사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회사에서 실제로 심할서를 쓰게 되고 네. 이런 경우들이 자꾸 나오고요. 그러면 사실은 가정 활동에도 되게 소홀히 하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네. 지금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게임을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안 하겠다고 굳게 하시다가 말씀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게 조절이 안 된다라고 네. 하셔서 이제 그분하고는 게임을 일정 시간만 하는 걸로 하고 아닌 시간에는 반드시 그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밖으로 내놓고 네. 노트북이나 이런 거 내놓고 침실에는 절대 안 갖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현재 치료 중인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일단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 혼자서 제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나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병원 가긴 조금 그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게임은 우리가 놀이의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놀이를 늘 즐기면서 살고 있고요. 하지만 놀이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게임이 내 삶의 어떤 발달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게임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이 안 되고 밤낮이 바뀌고 특히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경제적인 지출들이 굉장히 많이 관련해서 늘어나거든요. 이런 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 때문에 돈을 지출을 한다면은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과 좀 더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 그럼 게임 중독인가요? 이런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즐기면서 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게임 중독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든 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닥터에는요, 여러분의 건전한 게임 문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